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이렇게 또 다시 또 재입성을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우리 뭐 굳이 뭐 취임 인사말이라고 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치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지와 응원해 주셔서 이번에 재선 구청장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됐고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구민들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열심히 한 것처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선거를 굉장히 힘들게 치르셨죠. 이번에 좀 네, 어려운 유일하게 또 지형이었습니다. 재선에 당선되셨는데 선거를 치르시면서 앞서 더 큰 부평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의미가 또 무엇이고 또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번에 슬로건을 이제 더 큰 부평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 의미는 이제 부평이 교통이 원래 좋긴 한데 GTX B 노선이 유치됐고 또 7호선 산곡역이 개통이 돼서 네. 이 교통망이 많이 인프라가 확충됐고 그래서 수도권 중심 도시로 도약을 하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제 부평이 공간이 많이 없었는데 군부대들이 이제 반환되고 캠프마켓 반환되고 그리고 이전 재배치가 되면서 삼보급당, 공병단, 캠프마켓 이런 자리에 부평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서 앞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부평이 더욱더 발전과 도약을 하는 계기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약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크게 먼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부평 구청역 그리고 산곡역 그리고 부평역 일대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부평구청역에는 GTX B 노선 유치되면서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우리 부평의 최대 규모인 이제 지하상가들이 있는데 지하상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많은 유동인구가 생길 텐데 그 상권 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해서 부평역 일대 지하상가 포함한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이런 데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또 상곡역 일대에는 공병단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 개발 저희가 이제 공모 진행할 예정인데 네. 그 공간에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뭐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이렇게 원하고 계신데 저희 구에서도 이제 공모할 때 문화라든가 상업 기능이 포함된 복합 시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지금 부평구청역 인근에는 이제 경찰서 자리가 이전을 할 거고 지금 등기소 자리가 비어 있어서 그곳을 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만들고 좀 도로 위에 입체화도 시켜서 그 공간에 이제 일정 부분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공시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많이 좀 활용을 할까 이런 공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사실 요 활성화된 상권은 부평역 그 주변 말고는 지금 말씀하신 여기 부평구청역도 사실 뭐 활성화돼 있다, 상권이 활성화돼 있거나 뭐 복합 여러 시설, 문화나 이런 시설이 많이 조성돼 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근데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지금 이제 사업 아직도 이제 초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화 공간들을 다양화할 겁니다. 기존의 뭐 아트센터나 정해진 그 공연 예술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 주변에서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주민들이 이 참여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 공연에 또 쉽게 그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거를 다양화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우리 갈산동에 있는 기후변화 체험관 예. 그곳 앞에 공연장도 만들고 야경 그 조명들을 많이 설치해 놨어요. 지금 다 조성이 돼 있나요? 네, 그 인근은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굴포천 전체로 좀 확대해서 은하수길 만들어서 야간 경관을 네네네. 좀 더 아름답게 꾸밀 거고요. 그것도 그 꾸미자마자 얼마 안 돼서 소문이 나서 이렇게 TV 드라마 제작진으로부터 이 장소 섭외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찍었나요, 거기서? 예, 찍었어요. 저도 우연찮게 예, 그 예. 프로 봤는데 네.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넓혀 나갈 거고 여러 가지 또 사업들 저희들이 기존에 굴포천 복원하는 사업 그리고 네네네. 도시재생 11번가 사업은 지금 목표는 24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착실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북 권역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들어서질 않아서 그쪽 주민들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네. 이제 소외감도 많이 그렇죠. 느끼셨는데 네. 그 남부 노인문화센터가 이제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남부 체육센터 대규모 체육관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내년 상반기 3월 정도쯤이면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또 부평에서 태어났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그 발전 모습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봐왔잖아요. 근데 이제 굴포청 같은 경우는 많은 여러 이제 세계 여러 도시들도 그렇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많은 문화나 뭐 이런 게 많이 발달하고 시민들의 쉼터가 많이 조성되는데 지금 굴포천은 사실 조금 아쉽긴 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거 이제 갈산동, 네. 삼산동 지역에 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산책하는 곳 그리고 네, 아이들이 좀 수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돼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찾기 위해서 그 굴포천 국가천 지정도 됐지만 그 공간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은하숲길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유량도 저희들이 좀 지금 양보다는 많은 양을 흘려보낼 겁니다. 그러면 거기 물고기도 살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있나요? 낚시하시면 안 되는데 아.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오리라든가 네네. 뭐 이런 생물들이 지금도 그 수질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부평에 살고 있지 않아서 가본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적으로도 뭐 이렇게 그런 큰 영향 없이 안전하고 그런 천을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예, 그 유지용수 공급해서 이게 자연적으로 내려오는 유량은 얼마 되지 아, 않기 때문에 예. 인공적으로 흘려 보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 관리는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쓰레기나 뭐 우수, 오수 이런 게 같이 흘러서 가는 경우는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악취 같은 경우도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 예. 사실 굉장한 발전을 이뤘거든요. 저 어렸을 때 부평이랑 지금은 완전히 뭐 부평구라기보다 부평시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 그리고 또 교통. 여기 들어오면 진짜 교통이 막혀서 미리 한 시간 전에 각오하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아동 친화 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쪽 네, 이번에 네. 선거 때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제 유니세프가 지정하는 아동 친화 도시 이제 선정이 되려면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아동들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뭐 여성들이나 청소년 포함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갖춰야 될 제도적인 거나 실제 뭐 물리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거라 그거 지정받고 저희들이 그 아동 친화 도시로 부평이 이제 된다라면 더욱더 아동들이 편하게 이제 보육받는 여건도 좋아지고 또 아이사랑 꿈터라고 이제 공동 육아 공간이 있는데 그런 시설도 더 많이 확충이 돼서 부모님들도 부담이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지금 이용하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더 확충이 될 거고 민간 영역에서 했던 그 가정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 여건들도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근 지역에서 저희가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지금 여름철이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 그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되게 만족도가 높으세요. 뭐 사업비가 6억에서 10억 그 정도 이제 사업비가 드는데 그 만족도는 저런 대형 사업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도 더 확충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모험숲 이런 것들도 조성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젊은 층에서 요즘에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층이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여건이 키우기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육성 정책도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뭐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편이고 다른 나라들도 뭐 유사한 사례들이 있긴 한데 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출산했을 때 그 지원금을 드려요. 네, 드리고 요즘에 그건 많이 준다고. 뭐 시에서도 주는 게 있고 이제
구에서도 따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그게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그렇게 바로 큰 효과는 직결적으로 되진 않나 없는 봐요. 것 같아요. 그거는 모든 대부분이 인정하는 거고 그 돈의 문제는 아닌 거고 그쵸? 삶의 여유도 있어야 되고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이 해소가 많이 될수록 이제 아이를 낳을 여건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한 가지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은 거고 저희들 그리고 부평 같은 경우도 아동수 점점 줄고 있는데 그쵸. 예. 대신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있었던 인천에서 뭐 송도나 뭐 청라 노년, 서창, 검단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젊은 층들도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 이동으로 인한 아동 수, 출산 이렇게 높아지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부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인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원도심이라. 네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재개발, 재건축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동들도 좀 늘어나고 출산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교육 인프라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차츰 점차적인 개선이 돼야 그 여건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단지 뭐 금전적인 뭐 경제적인 것 외에도 뭐 국가의 정책이라든지 여러 환경이나 상황이 조성이 돼야 또 출산율이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제 이렇게 앞서 공약이나 말씀하신 거 외에 부평구의 현안 사항에 있다면 또 우리 구청장님이 어떤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일단 캠프마켓 얘기를 자세히 못 드렸는데 캠프마켓에 네네네.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기대감들 가지고 계시고 본인들은 여기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지껏 흘러온 거는 문화공원으로 이제 돼 있고 거기 캠프마켓이 우리나라 다른 곳에서 이제 좀 다른 곳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역사성이 있어요. 일제시대 이제 조병창으로 군수 물자 이제 만드는 곳으로 네, 거기 뭐 아직 아픈 역사긴 집들도 하지만 남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 에스컴 시티라고 이제 군수품 보급하는 지원단이 네, 있었고 그때 이제 대중음악 우리나라 초기에 여기서 클럽 이런 데서 음악. 많은 네, 네. 분들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때 초창기 네, 대중음악 네, 네. 하셨던 유명한 분들이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곳을 저희들만 가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적으로는 공원화를 하지만 그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네.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목소리들을 뭐 이게 대립되고 어느 거 하나하고 하나를 배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잘 협의될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율해 나가서 그것을 이제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단순한 근린공원이 아니라 그런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실 캠프마켓은 그 부평은 또 남다르게 역사를 그 우리 근현대사를 같이 아우르는 그 지역의 가장 소중한 그런 유산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떤 보존해서 어떤 공원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나 국민들에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존해서 뭐 교육이나 이렇게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존 지금 그거는 뭐 구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 시가 고민 중에 있고 대신 네. 그 같이 그 문화재청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그 가치가 있는 건물 중에 또 다시 그게 안정성이 확보돼야 되는 거고 뭐 네. 기본적인 전제는 환경 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거기 환경 오염이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전제가 된다라면 그 건물들을 이제 다시 뭐 리모델링을 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 네. 말씀하신 뭐 교육 공간이 될 네, 수도 네. 있고 우리 부평의 음악과 관련된 뭐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풍물이라든가 뭐 둘의 이런 거랑 관련돼서 활용하는 것도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이제 공원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완을 하실 텐데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아직 개방은 못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크게 A, B, D 구역이 있는데 네. A 구역이 이제
거기는 제일 먼저 다이옥신이 검출됐었고 환경정화를 먼저 예, 시작했었어요. 예, 예. 오염이 제일 심했던 데고 근데 지금 다이옥신은 다 정화가 됐고 나머지 오염 물질 하고 있어서 그거는 올해 내에 이제 완료될 거고요. 네. 그리고 B구역이 부평공원 쪽 남측 구역인데 거기는 일정 부분은 정화를 미리 해서 예전에 야구장 있던데 거기랑 그 2001 아울렛 있는 그쪽은 지금 개방이 네네네.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 자유롭게 담장도 허물었기 때문에 밖에서 볼 수도 있고 시민들이 거기 안에 뭐 산책도 하실 수 있고 뭐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공원화된 거죠? 네, 근데 B구역의 일부는 이제 요새 최근 논란이 됐던 조병창 그 병원 무지 같은 경우는 예, 예. 오염 전체 철거하고 정화를 할 거냐 아니면 존치하고 정화를 할 거냐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결정들이 최종적으로 되면 B구역도 오염 정화 끝난 다음에 이제 개방 범위가 넓어질 거고 D구역은 지금 반환이 된다 하면서 조금씩 늦어져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올해 안에는 반환이 되겠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환경 기초 조사를 해야 되고 네. 그 D구역 같은 경우는 그런 다음에 오염이 얼만큼 됐고 정화를 어떤 방법으로 어느 기간 걸쳐서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 사업 완료된 다음에 개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D구역까지 캠프마켓 전체 개방이 되려면 그래도 몇 년은 소요가 될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안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 공원 조성 수립 계획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본적인 틀이 잡힐 거예요. 거기 안에서. 그다음 예.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그 넓은 지역이 이제 빨리 구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제 뭐 임기 안에 빨리 끝내실 거죠? 그 사업 주체는 인천시입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가 빨리 끝내고 싶어도 시 계획하고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빨리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빨리 네, 해서 시민들 추진하셔서. 빨리 많이 이용하시는 그렇죠. 게 저희 네. 입장에선 최대 과제죠. 그래서 그런 게 차질 없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하고 시와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가져갈 겁니다. 네. 사실 뭐 구청장님 임기 안에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한 발전을 이뤘거든요. 부평구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재선하시면서 앞으로 부평구의 미래 모습이나 뭐 발전 방향은 또 어떻게 잡고 계세요? 지금 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지만 더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 네. 부분도 있고 그러면은 뭐 저희가 하는 게 미래지향적인 이 도시 공간을 재배치하는 거 그리고 네. 공원 녹지에 대한 그 갈증도 많이 있거든요. 부평이 이제 좀 건물이나 아파트 공동주택도 많고 해서 그래서 그런 공원화될 수 있는 공간이 캠프마켓 기본적인 공원이고 또 삼보급단도 그 녹지가 있고 일정 부분 뭐 공원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병단도 일정 부분 거기 뭐 큰 규모 5,000평 정도 되는 공원 부지를 이제 사업 시행하는 분이 현재 계획상으로는 이제 기부 체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할 거고 그리고 교통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이 좋습니다. 이제 GTX-B도 지금 조기에 좀 하려고 네. 중앙정부부터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면 부평이 이제 교통 편리하고 주거 정주 여건이 이제 좋아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새로이 이제 복원하는 구간도 인근의 부평 일동뿐만 아니라 그 부평 중심부죠. 어떻게 보면 가운데쯤 되는데 네, 그렇죠. 위치상 예, 예.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뭐 주로 아파트 옆길 상권 뭐 이렇게 다니다가 옆에 하천이 흐르고 그 수변을 또 아이들하고 같이 거닐고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안에서 문화예술 공연이 또 일어나고 이런 공간으로 좀 변모시키려고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좀 아이들 키우기 좋은 부평 그렇게 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부평이 또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뭐 노인, 장애인, 수급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복지에 대해서는 늘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부평형 통합돌봄 이거는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거를 같이 손을 맞잡고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도 점차 더 확고히 자리 잡아서 어려우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한테 맞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들도 챙겨나가서 부평이 뭐 여러 분야에서 다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의 계획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 부평이 막 푸른색으로 녹색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물론 청장님 혼자서 열심히 하신다고 이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바라시는 말씀이나 뭐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 혼자 뭐 생각 가지고 있어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그쵸, 예. 그 일을 같이 수행하는 거는 이제 뭐 우리 구청에 1,400여 명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 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점점 우리 주민들이 참여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지금 뭐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잖아요. 각 동마다 총회도 개별적으로 열어서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서 우선순위, 찬반 투표 뭐 이런 거 통해서 하시는데 주민들이 함께 구정에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야 이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 그것들도 국민 의견 최대한 많이 담아서 저희들이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우리 부평 구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부평의 미래 발전을 그리는데 더욱더 쉬운 길, 쉽지는 않겠지만 더욱더 의미 있는 길, 쉬운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네, 오늘 청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